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목요일이고요. 꼬지클럽의 첫 날입니다. 오늘 클래스 첫 날이고요. 아직까지 수강생분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그 사이에 뜨개 수다를 좀 찍고 뜨개도 좀 하려고요. 에어컨 소리가 너무 크려나? 잠깐 동안 에어컨을 끄고 이따가 다 찍고 나서도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수강생분이 오시기 전에 공간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지겨우실 텐데 저 세 번째 푸른 거거든요. 푸른 게 세 번째는 아닌데 이 실로 시도하고 있는 도안이 세 번째예요. 지금 원래 이걸로 언니한테 친언니한테 줄 에어 가디건을 뜨고 있었는데 제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커져 버렸더라고요. 근데 저희 언니는 저보다 더 체구가 작거든요. 저한테도 클 것 같은데 언니한테는 그러면 너무 볼품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다 풀고 이렇게 풀러놨거든요. 이 엄청 커다란 코바늘은 왜 꽂아놨냐면 감을 때 이 중지손가락이 좀 그렇네.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실을 감지 않고 이렇게 일자가 되게끔 실을 감았어요. 근데 그렇게 감다 보면은 한쪽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렇게 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쪽으로 요렇게 감겨 있는데 이게 저를 보게 놓고 얘를 이렇게 눕혀 놓으면 실이 자동으로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풀려서 나와서 그렇게 풀러줬고 제 첫 번째 꼬지클럽 클래스에서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슬림핏 반팔 니트를 뜨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을 좀 살리는 겸 해서 이거를 뜨고 있습니다. 방식은 희귀킹님의 플로만 니트랑 같은 구조로 뜨고 있고 사실 같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뜬 지 꽤 돼가지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뜨고 있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뜨는 게 사실은 이렇게 다 뜨고 여기에서 코를 주워서 뜨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은데 경사 부분에서 경사 티가 나는 거를 조금 더 방지할 수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원통으로 뜬다는 게 큰 장점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번 클래스에도 그 구조를 기반으로 내 몸에 맞게 계산해서 뜨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강생 분이 한 분밖에 없으셔서 1:1 밀착 과외로 노하우를 흠뻑 전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떨립니다. 제가 강의는 또 처음이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면서 동시에 휴문날에 클래스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번에 같이 자격증 취득했던 동기쌤들이랑 와가지고 담소도 좀 나누고 화장품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쌤들 얘기를 꺼냈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아침 운동을 했거든요. 저는 아침 운동이 잘 안 맞는 편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아침 운동은 안 하는, 그러니까 최대한 피하고 밤 운동이 맞는 사람인데 오늘 오리엔테이션 해주시는 선생님이 제가 오전이 된다 그래가지고 배정된 쌤이라면서 오전이 안 되냐고 해서 사실 시간이 안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된다고 했거든요. 갔는데 가서 제가 운동을 배우고 싶은 거는 아니라서 기구 사용법이랑 기구 위치들 대략적인 그런 로드맵이랄까요? 그런 거를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그다음에 오늘은 간단하게 힙 운동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저께 하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체, 엉덩이도 하체긴 하지만 허벅지 쪽으로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의 가동 범위가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다른 친구를 이제 그 친구가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V 스쿼트가 되게 느낌이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 거는 뭔가 가동 범위가 이상합니다. 기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뭔가를 더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을 안 한 거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흉보진 말아야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사람이 없는 시간대가 없어요. 막 새벽 24시간 하는 헬스장이거든요. 새벽에도 막 새벽 4시 막 이런 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입장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돼서 어플을 깔아야 되거든요. 어플에 이제 이용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0명일 때는 딱 한 번 봤는데 일요일에는 24시간 운영을 안 하고 저녁 6시면은 헬스장이 문을 닫아요. 6시가 지나고 나니까 0명이더라고. 어이가 없어. 쌤들 얘기를 왜 꺼냈는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 나이가 28세거든요. 만으로, 법적인 나이로. 그래서 쌤들이랑 담소를 나누다가 어쩌다가 나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28세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다 더 동생이었어? 이러고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한 쌤이.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노안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왠지 모를 노련미 때문에 나이를 좀 많게 봤나 봐요. 더 언니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이를 딱히 먼저 묻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도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친언니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영역이든 친한 동료 몇 명이 있다는 게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실 수강생분과도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오늘 운동 끝나고 씻으면서 느낀 건데 제가 원래는 이 광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기 광배 쪽에 근육이 좀 있어야지, 여기 근육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깨 좁은 게 고민이신 분들은 광배 운동을 하면은 이 사이사이에 근육이 채워지면서 프레임 자체가 살짝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남자들이 어깨가 넓은 이유가 어깨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이 등 근육을 전체적으로 이 뼈와 이 관절 사이사이에 채워 넣어주면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넓어지면 여기가 가는다는 거를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저 등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씻으면서 보니까 제가 원래 약간 있었거든요.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빼빼 마른 여자애 한 명이 거울 속에서 저를 보고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스장을 끊으면서 목표는 한 주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이제 주에 한 번은 꼭 가야 되고 주에 2번씩은 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3번 갈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 2회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토요일에 또 예약이 잡혀 있어서 나오거든요. 그때 나와서 이제 진단을 하고 저녁이나 아니면은 진단 전에 점심에 등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언니한테 떠주려고 했던 옷이 방향을 많이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좀 얼른 떠서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좀 불안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조금 작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엔 작은 것 같아. 근데 언니가 저보다 어깨가 더 좁아요. 제가 사실은 어깨가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을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나시 입은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겠지만 제가 이렇게 끝에 프릴 달려있는 소매를 단 다음에 이게 흘러내리면 그대로 오프숄더로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홀터로 끈 보조끈을 하나 달아줬었어요. 근데 저는 딱 입으니까 어깨에 딱 걸쳐져서 안 흘러내리더라고요. 흘러내릴 줄 알았는데. 근데 언니는 딱 입자마자 얘가 자동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오프숄더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게 어깨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언니한테는 맞으려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번 단을 다 뜨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사실은 클래스를 하면서 이제 저도 예시를 보여드려야 되고 하니까 저도 같이 뜨면서 클래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옷을 뜨고 싶었는데 제 것도 뜨고 이거 어차피 뜨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금방 뜨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떠보려고요. 네, 한 단을 다 떠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고 여기 이렇게 늘어난 채로 뒷판 어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갖다 댔을 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어깨가 안쪽으로 한 1cm씩 들어와 있거든요. 1cm? 1cm씩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딱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네크가 좀 좁은가? 네크가 좀 좁긴 좀 좁습니다. V넥으로 갈 건데 어차피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해줄 거니까 다소 좀 좁아도 이상하진 않겠죠? 여러모로 긴가민가한데 소매 분리를 한 다음에 한번 입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느 정도 낑기는 거는 괜찮긴 한데 한번 열심히 떠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른 날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그냥 좀 이렇게 날아간 채로 할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지금 검정색 편물을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편물이 잘 보이려면 제가 어느 정도 날아가는 게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오늘은 화면을 좀 그렇게 조정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7월 7일 일요일이고요. 저한테 되게 신기한 특별한 날들이 이어져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제가 쭈님이 만든 이 어깨끈에 비즈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거 너무 예쁘다고 나 뜰 거라고 해가지고 빨리 도안을 내놓아라. 뭐 뜰 때 적어놓은 메모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거를 내놓아라 해가지고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제가 테스터 비슷하게 되는 건 것 같은데 그거를 스무디로 뜨고 싶어서 오늘 솜솜뜨개에 들러서 제가 전부터 갖고 싶은 실이 있었거든요. 솜솜의 새로운 컬러가 나온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파스텔 컬러들 중에 블로썸이라고 되게 예쁜 분홍색이 새로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드리러 오늘 솜솜뜨개에 가려고 합니다. 간 김에 쭈님 만나니까 같이 저녁을 먹고 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고 바로 캐스톤을 하고 싶은데 바늘을 챙겨갈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도안을 좀 열어봤는데 2.5mm부터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매달 이틀에 글로리 콘사로 4mm로 브로큰 립을 뜬 게 있는데 그것도 브로큰 립이었거든요. 그래서 게이지를 재봤는데 쭈님이 좀 저보다 많이 헐렁손인데 제가 뜬 4mm 브로큰 립이 20코 정도고 쭈님이 뜬 그 브로큰 립 게이지가 3.5mm인데 26코? 막 그렇더라고요. 생각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3.5mm랑 혹시 3mm를 챙겨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넥밴드까지 떠야 되는데 메인이 3.5인데 넥밴드가 2.5거든요? 그러면은 넥밴드로 2mm를 챙겨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 조금 듭니다. 근데 뭔가 잘 안 맞으면 그냥 코수를 조정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려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암튼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언니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블랙으로 꽈배기 탑을 뜨고 있는데 티셔츠예요. 꽈배기 티를 뜨고 있는데 이 실이 우여곡절이 많았죠. 처음에 그 체인 스웨터 뜨려고 했는데 걔는 메인이 4.5mm거든요. 너무 작은가 싶어가지고 그걸 풀고 그 다음에 에어 가디건을 떠주려고 했죠. 그거는 메인이 3mm인데 걔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풀고 지금 세 번째 그냥 꽈배기 베이직한 꽈배기 티를 뜨면서 너무 작은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방금 막 소매분리를 끝낸 참인데 어제 소매분리 직전까지 떠났거든요. 그 직전인 상태에서 스티치 홀더로 옮겨놓고 한번 제가 써봤어요. 입어봤다고 할 수는 없어. 써본 거죠. 그랬더니 어깨선 이렇게 맞춰보고 했더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계속 뜨고 있고 제 어깨에는 사실 좀 작은 느낌이 맞긴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저보다는 어깨가 좀 더 좁으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킵고잉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이 생각보다 소요가 많이 된다. 이 에어리 코튼이 길이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한 볼만 일단 사고 나중에 모자라면은 한 볼 더 사야지 하고 일단 한 볼만 샀는데 더 떠봐야지 알아요. 아직 몸통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더 떠봐야지 알기는 하는데 되게 아슬아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꼬지크럽 파일럿 버전 클래스를 처음으로 열었는데 오후에 하고 싶다는 분들의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오후반을 개설을 또 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 개설을 하면은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민망하게도 저는 추가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오후반은 그대로 없던 게 됐습니다. 그러고 오후반이 아니지, 저녁반이지. 저녁반이 그렇게 무산이 되고, 원래 있던 2시부터 5시 오후반은 오신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한 분하고 또 다른 한 분이 되게 적극적으로 클래스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신청 폼을 보내드렸는데요. 아쉽게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못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둘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분은 뜨개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되신 분이고, 저랑 뜻친이세요. 저는 맛팔만 하면은 사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댓글이랑 리그램 이벤트 이런 거 했을 때 참여도 자주 해주셨고, 개인적으로 DM으로도 소통을 좀 몇 번 했었던 분이라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엄청 민망해 하시면서 근데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맞나? 이러면서 막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아주 오붓한 클래스를 열고 있고,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파일럿 버전이 끝나면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오셨던 분들은 다음에 또 개강되는 거에 맞춰서 오시면 되니까 이렇게 점점 맞춰서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름 동안에는 이런 슬림핏, 기본 티 커리큘럼으로 갈 것 같고, 가을이 오면은 또 이제 긴팔로 넘어가긴 하겠죠. 그러면서 클래스 주차가 좀 더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클래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업로드도 인스타그램에 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런 거 빠딱빠딱 잘 못 올리거든요. 지금 올려야 되는 게 막 엄청 한가득 있는데, 저 그런 거 막 뭐 글 쓰고 이런데 많은 에너지 들이는 스타일 아니라서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되는지 모르겠어. SNS 진짜 귀찮은 것 같아요. 그러고 어제 저를 유캔니트를 통해서 드브니르 컬러랩,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하는 쪽으로 오신 손님이 계셨어요. 친구분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결제를 해서 참관하러 가도 되냐고 하셔가지고 저는 참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참관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분들은 아니고 참관하시는 분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모셨고, 제가 드브니르 컬러랩 카카오 채널을 그게 검색 허용이 꺼져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달라고 했었는데 저를 못 찾아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던 유캔니트 계정으로 오셔가지고 문의를 넣어주셨는데, 그분 덕분에 제가 그 카카오 채널 검색 허용을 켜놔가지고 이제는 그 채널에 문제가 없고요. 오셔가지고 진단 받으시고 가셨는데, 참관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실 저는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좀 더 쉽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진단을 받을 때 거울 앞에 앉아있는 본인은 그 변화를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컨설턴트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참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낯빛이 바뀌는 게 확확 바뀌는 게 좀 보이기 때문에 참관하시는 친구분이 계셔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요. 오신 분이 처음에 이제 온도감부터 보는데 웜쿨을 별로 안 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온도감을 별로 안 타셔가지고 조금 어려웠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단을 하고
제가 이제 뜨개 계정을 통해서 오신 분이니까 뭐라도 좀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말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달라고 하고 막 엄청 또 뭘 해드려야 되지? 막 그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흘렀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막 담소를 나눌 시간은 사실 딱히 없긴 했거든요. 근데 그 결제를 하신 친구분이 제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직접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수줍어 하셔가지고 말고요. 저한테 직접 말씀은 못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진단 플로우상 말을 걸 기회가 없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이해하고 제 영상을 올라온 거를 최소 2번씩 보실 만큼 되게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나름 업로드가 되게 잦은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 그래도 요즘에는 2주에 한 번씩 올라가지만 원래는 주 1회에는 무조건 올라가는 시기였는데 그거를 2번씩이나 봐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고 제가 하는 말에 대한 뭔가 책임감 같은 걸 좀 더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막 별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그거를 다 보신 다음에도 저를 팬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고 어제가 제가 진단한 분 중에 처음으로 이제 저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사적으로 연관이 없는 분을 처음으로 진단을 해본 거였거든요. 너무 떨려가지고 저 막 말도 엄청 절고 사실 이론 부분에서 막 머리가 갑자기 하얘져가지고 원래 하려던 얘기 말고 되게 이상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뭔가 그 진단 결과랑 어드바이스에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단한 결과는 매우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 내가 진단을 했으니까 그렇겠지? 그분이 평소에 여름 뮤트 거를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색조는 보니까 거의 봄 라이트에서 여름 뮤트는 안 쓰시고 오히려 가을 뮤트 쪽을 많이 쓰셨는데 가을 뮤트 타입이 나오셨고 옷을 평소에 여름 뮤트를 쓰시고 친구들이 추측하기로는 너 여름 뮤트인 것 같아 해가지고 자기도 예상으로는 여름 뮤트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을 뮤트가 나왔고 웜쿨을 크게 타지 않기 때문에 여름 뮤트까지 옷을 쓸 수는 있지만 화장품은 확실히 가을 뮤트 거를 써야 하더라고요. 진단은 근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솜솜 가기 전에 간단하게 수다를 좀 떨어봤는데 여태까지 찍은 분량을 다 합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10분씩 짧게 끊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옷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골지 무늬 바탕에 슬림핏 옷을 뜨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넥라인이 거의 이 정도로 되게 넓은 V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깨에 이렇게 찡겨서 늘어나다 보니까 언니한테도 한번 입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른 날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월요일이고
저는 월요일 휴무라서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 이제 제가 어제 솜솜뜨개에 가서 스무디를 좀 들여왔어요. 하울부터 될 것 같은데 오늘 날이 비가 내리고 흐려서 정확한 색감을 보여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자연광일 때 가장 색감이 정확하긴 하거든요. 저희 집 조명이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섞어 쓰고 있기는 한데 조금 노랗게 나오기는 해서 우선 보여드리자면 지금 뜨고 있는 편물이 블로썸 컬러, 스무디 블로썸 컬러 신 컬러를 들여왔고 요 콘은 파우더 블루라는 색상입니다. 스무디의 파우더 블루라는 색상이고 요것도 매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름뜨개를 할 때에는 항상 스무디로 여름을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처음 스무디를 써본 이후로 스무디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여름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스무디를 들여왔습니다. 그러고 요거는 이제 스무디는 아니고 하모니라는 콘사인데 이것도 솜솜뜨개 여름 콘사고요. 성분이 이거는 수피마 코튼 백인데 스모크라는 색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가족한테 동생 빼고 옷을 다 한 번씩 떠줬어요. 그러고 나서 동생도 여름 니트를 하나 떠주면 어떨까. 동생이 차콜 같은 그레이 컬러가 되게 잘 봤거든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 이번 여름뜨개는 제 것도 뜨고 가족 것도 뜨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저는 잔뜩 뜨개줄에 기대가 부푼 상태로 마구 구매를 하고 요거를 바로 캐스톤을 했거든요. 요거 제가 뜨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뜨다가 갑자기 너무 유튜브 각이어서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작품은 로딩 중이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 쭈님의 워터쉘탑입니다. 워터쉘탑 착샷이 올라왔을 때부터 제가 좀 집착을 좀 했거든요. 엄청 나도 뜨고 싶다고 하고 막 빨리 메모해둔 거를 달라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X 스몰 사이즈의 넥밴드 있는 버전 테스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실을 딱 손에 넣고 바로 캐스트온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쭈님이랑 막 카톡을 하다가 엄청난 거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여태 잘못 뜨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커 걸어놓은 데가 경사 끝나고 첫 단 표시인데 마커가 잘 보이시려나요? 색상을 비슷한 계열로 해놔가지고 여기가 경사 끝나고 첫 단인데 이 경사 끝난 첫 단까지 풀어야 됩니다. 풀고 이 첫 단부터 다시 떠야 되거든요. 제가 도안을 시작하기 전에 정독을 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을 놓쳤지 뭐예요. 그래서 이 겨드랑이 진동 늘림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아니래요. 맞대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림도 그려가지고 보여줬어요. 근데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사이즈의 테스터하는 분들 중에 아무도 여기에 문제 없이 다 잘 떴다. 이거 말고도 제가 경사도 뭔가 이상해가지고 사실 경사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기보다는 설명이랑 떠지는 거랑은 맞지 않게 뭔가 코수가 좀 헷갈리게 적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한 코씩 밀려서 경사가 들어가도 크게 지장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코씩 밀어서 진동을 넣었는데 경사를 넣었는데 풀으면서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 진동 부분이랑 이렇게 같이 무늬를 넣었어요. 다 뒷판을 다 뜨고 나는 실을 딱 끊기 직전이었거든요. 실을 딱 끊기 전에 이걸 얘기를 하고 이제 나는 뒷판을 끊고 앞판에 들어가야지 했는데 제가 엄청 중요한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풀으면서 제가 사실은 오늘 뜨개수다를 엄청 찍고 싶었는데 이거를 막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말없이 막 뜨고 엄청 빨리 뜨니까 오디오만 너무 빌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도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다른 분들의 뜨개수다 보면서 되게 즐겁게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푸르게 돼가지고 너무 슬픈 와중에 쭈님이랑 이제 제가 아닌데 하는데 쭈님은 맞아 이러면서 둘이 약간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오해 모든 미스테리가 풀리고 제가 틀렸다는 게 맞다는 게 입증이 되면서 슬픈데 웃긴 거예요. 결국에는 그 늘림 포인트는 쭈님이랑 저랑 얘기했던 부분이 같은데 제가 엣지 스티치를 빼먹고 안 뜨고 있었던 거죠, 여태. 양쪽에 엣지를 다 넣어줘야 돼가지고 끝까지 다 풀러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아무튼 이거를 슬퍼하면서도 푸르시오를 해야 되니까 슬퍼하면서도 왠지 유튜브 각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찍었나? 그 뜨개 수다 촬영한 거를 쭉 보는데 분량이 약간 부족한 거예요. 지금 다 했을 때 40분 언저리로 나와서 너무 짧아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찍어야지. 근데 찍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고민이 되게 있었던 와중에 제가 솜솜뜨개 하울도 있는데 이 푸르시오까지 그러고 테스터 얘기까지 생겨가지고 반갑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제 쭈님을 만났는데 이제 쭈님이 저랑 좀 친한 편이니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비즈를 사러 동대문에 갈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비즈 쓴 거 되게 예쁘던데 혹시 많이 남았으면은 나한테 비즈를 좀 제공을 해줄 수 있냐, 대신에 내가 커피를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결국에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술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술을 샀거든요. 제가 어제 하이볼을 7잔을 마셨는데 안 취했어요. 안 취한 이유는 그걸 5시간 동안 마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는 막차 놓쳐가지고 다음에 우리 이렇게 오래까지 있지 말고 11시쯤 되면은 빠르게 파하자 약속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튼 여러분 저는 새로운 뜨개를 캐스트온을 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진행하고 있는 클래스에서 그 수강생분한테 뜨면서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 뜨고 있던 언니한테 에어리 코튼 블랙으로 떠주고 있던 거 말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코가? 오케이. 떠주고 있던 거 말고 새로운 제 거를 캐스트온을 해서 보여줄까 하는데 제 것만 뜨면 동생 걸 안 뜰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동생 걸 캐스트온 해버릴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완성되는 거는 없이 자꾸 캐스트온만 하고 있는데 즐겁습니다. 이게 스무디 파스텔 톤 새로 나왔던 이제는 새로가 아니죠. 한 달이 넘었으니까 신 컬러였던 파스텔 라인을 보면 콘으로 감겨있을 때보다 편물로 떴을 때 조금 더 채도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콘째로 봤을 때 허해 보이더라도 생각보다는 색감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엄청 여리여리하기는 해요. 그래서 딱 보고 너무 하얀데 싶으면은 생각보다 색감이 있고 와 마음에 든다 싶었으면 되게 예쁘고 마음에 드실 겁니다. 쇼룸에 방문을 해서 직접 컬러를 보고 들여왔고요.
오늘 그래서 뜨개 수다를 찍으면서 푸르시오 했던 부분 좀 수습을 하고 오늘 뒷판을 끝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뒷판을 끝내고 사실 오늘 뒷판 끝내고 앞판도 진동늘림 전까지 뜨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 뜻대로 되지는 못할 것 같고 오늘 쉬는 날이라서 많이 떠놓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돼가지고 좀 속상하긴 하네요. 그래도 이게 낮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금방 뜰 수 있는 게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풀른 거를 코를 다 주었고 안면을 뜨다가 푸르게 됐었네요. 아닌데? 더 풀러야 되는데? 경사 전까지 풀러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경사도 어차피 한 코씩 밀려 있었어가지고 거기까지 풀은 다음에 다시 떠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다. 저의 푸르시오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분량이 그래서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까지 찍은 다음에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쭈님한테 그래서 비즈를 받아왔는데 이거 얼른 떠서 얼른 쓰고 곱게 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현재의 뜨개의 목표예요. 가마코 했던 데까지 다 풀고 이래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어머 안돼. 풀리면 안돼. 아니야 여기까진 괜찮아. 조심스럽게 여긴 좀 조심스럽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고 코를 먼저 주운 다음에 마저 풀어서 감아 놓을게요. 제가 아주 복병에 이거 바늘 너무 거슬리네. 제가 복병에 청개구리 테스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의 도안을 뜨는 게 정말 너무 오랜만이라서 정독을 했는데 놓쳤어요, 그 부분을. 저는 원래 도안 뜨기 전에 들어갈 때 정독을 안 하고 들어가거든요. 보통의 니터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그때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뜨는 편인데 또 답지 않게 정독을 했어. 왜냐면 친한 뜻친의 도안이니까 나름 정성을 들인 건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힘 빼고 내추럴하게 했어야 했나 봐요. 아무튼 뭔가 석연치 않았던 부분까지 한 번에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오늘의 목표. 진동늘림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제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순간부터 막 땀이 막 엄청 나가지고 에어컨 온도를 좀 내렸거든요. 저는 한여름에도 에어컨 틀고 울실 작업하시는 분들께 진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스무디를 알게 된 후로 여름에 울실 뜨개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여름실에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실의 탄성이 울실에 비해서는 적다 보니까
바늘로 잘못된 곳을 찔렀을 때 좀 찌직하면서 뜯기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단점이기는 한데 저는 그냥 조심히 뜨더라도 시원하게 뜨게 하는 게 더 좋고 그 시원하게 뜬 거를 당장 입을 수 있는 게 저는 완성하자마자 입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훨씬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무디 뜨고 있고 올해 여름에 가족들한테 여름 니트를 하나씩 떠주고 싶어서 이 스무디가 수축이 없더라고요. 세탁 후 변형이 없어서 그 세탁망에 넣고 물론 최초에는 물 빠짐이 있을 수도 있고 이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손빨래 하기는 하는데 그냥 세탁망에 넣어서 빨래 돌리고 탈수도 그냥 다른 일반 빨래들이랑 같이 돌려도 괜찮더라고요. 건조기만 안 돌리면. 그래서 스무디는 그랬거든요. 하모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듣고 경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뜨개 옷을 세탁기에 돌리다니. 저도 그런 편인데 울로 뜬 거는 절대 세탁기에 안 넣는 주의거든요. 근데 스무디는 세탁기에 제가 한 번 넣어봤는데 괜찮아요. 사실 2번 넣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한 번 틀렸던지라 자꾸 체크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푸르시오 한 거 유튜브 찍어야지 찍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쭈님이 유튜버 다 됐대요. 제가 발 다쳤을 때 처음 시작한 게 벌써 재작년 겨울이 끝날 때쯤인가? 재작년 크리스마스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년 반이 좀 넘었고 맞죠? 1년 반이 좀 넘고 아직 2년은 안 된 2년차 유튜버인데 저는 사실 밖에서는 잘 못 찍겠어가지고 유튜버 다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밖에서 막 촬영하고 그러고 싶긴 해요.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이 가마코하고 첫 코를 뜰 때가 제일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니트프로 심포니 우드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많이 뭉툭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여름실 특성상 잘못된 곳을 찌르면은 찌드득 하면서 올이 늘어나서 영영 늘어나 버리는 게 조금 흠이기도 하고 그게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뭉툭한 바늘을 쓰는 게 좋기는 한데 이 가마코하고 첫 단 뜨는 것만큼은 정말 뾰족한 바늘이 간절하기는 해요. 이렇게 하다가 바늘에서 코들이 막 이렇게 우르르르 터져 나와서 막 수습이 지금 막 그러려 그러는데 수습이 안 되고 그러거든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뒤로 많이 밀어놓으면 안 딸려와서 못 뜨고 앞으로 쭉 당겨와서 뜨면은 막 바늘에서 탈출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왜 심포니 썼지? 여러분 제가 편집으로 이거를 안 답답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디오가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여러분도 이 갑갑한 상황을 생중계로 보게 되실 것 같은데 가마코를 10개가 넘어가면 니트프로 바늘은 좀 힘듭니다. 걔네도 니트프로인가? 그 랜턴문? 랜턴문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뜨친 분들 중에 뾰족한 바늘, 특히 스틸 바늘 선호하시는 분들은 랜턴문도 쓰다 보면은 처음에 그 뾰족한 감동이 좀 많이 사그라든다고 하기는 하던데, 저는 아직 랜턴문 더 드리고 싶은데 안 드려놨거든요. 도안으로 번 돈을 바늘에 좀 투자를 해야겠어. 이 여름실은 스틸 바늘로 뜨는 거는 진짜 궁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나무 바늘이 좋은데 뾰족한 나무 바늘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요즘 뜨개수다를 진짜 못 봤는데, 왜냐면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거 말고도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뜨개 자체를 별로 못하니까 뜨개 수다를 앉아서 진득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쉬면서 오랜만에 뜨개 수다 다른 분들의 뜨개 수다를 보면서 뜨개를 하는데 진짜 힐링이었습니다. 제가 베란다 토킹킹님의 뜨개 수다를 보거든요. 근데 막 토킹킹님께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자라나는 중인데 아무래도 하루 종일 육아를 하시다 보니까 육아 얘기 말고는 별로 하실 말씀이 없는지 자꾸 아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미혼이고 아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너무 지겹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일상 얘기하면서 똑같은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거를 누가 재밌게 보지? 진짜 저의 별 볼 일 없는 일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관심 없는 부분 TMI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고 되게 공감했고, 근데 저는 애기 얘기 듣는 거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비혼주의는 아니고 그리고 비출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아기를 낳아서, 특히 여자 애기면은 내가 그 아기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너무 구속하지 않으면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냥 세상이 무서우니까 좀 그런 걱정이 드는데, 내가 이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지구에 태어나서 사는 거를 그대로 물려줘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이 들 뿐이지 비혼 비출산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아기를 키운다면 하는 상상을 하면서 보면은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그런 자세한 육아 얘기를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제 주변에 이제 출산을 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곳이 없기도 하고 해서 저는 되게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답니다. 제 영상은 안 보실 것 같지만요. 오늘 제가 요즘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앞판에 넥밴드까지 뜨고 또 저의 오늘의 꿈,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뜨고 독서도 하고 되게 휴식데이다운 휴식데이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뭔가 그게 조금 어그러진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에 오늘 새벽까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단 부분을 다 뜨기 전에, 그러니까 경사 끝나고 평단에 진입해서 좀 뜨다가 중간에 의식적으로 좀 끊고 독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저의 뇌에 만족감을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일찍 자야 되니까요. 제가 오늘 사실 쉬는 날이라서 엄청 늦게 일어났거든요. 어제 술 하이볼 7잔 먹고, 근데 취하지도 못했어. 5시간 동안 먹느라고. 근데 아침엔 힘든 거예요. 취하지 않고 숙취만 그대로 와가지고.
늦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내일도 늦게 일어나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뇌한테 오늘 잘 살았어, 만족스러워, 해냈어 하는 기분이 들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좋았어. 안 그래도 이 경사 부분이 찜찜했는데 제가 틀리게 뜨고 있던 게 맞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습니다. 완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원형적 럭키비키 사고를 하고 있는 유캔의 모습입니다. 제가 촬영 30분만 할 거라고 했는데 벌써 29분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컷 편집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얼떨결에 갑자기 긴 영상을 봐야 되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거 진동 늘림을 다 하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꼬지클럽에서 예제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작품 캐스톤 해놓고 진도를 어느 정도 따라잡아 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문어발이 체질에 맞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계속 캐스톤 한 것만 점점 늘어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완성작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제 기분상으로는. 생각해보니까 낫이 하나가 있긴 있네. 근데 그것도 벌써 완성한 지는 꽤 오래된 거니까 여태 계속 푸르기만 하고 캐스톤만 새로 하고 완성작이 없는데 이 워터쉘 탑이 낫이니까 저한테 간만에 후루룩 끝내는 그런 편물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 어깨끈에 비즈 다는 거 좀 귀찮아서 미루다 보니까 뜨는데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해볼게요. 사실 버튼밴드를 더블 니팅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완성 시간이 많이 밀리기는 하지만 아니면 엽선 입기 같은 거? 그런 게 시간 많이 잡아먹는데 마음 딱 먹고 막상 시작해보면 은근 하루 안에 끝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주 안에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모르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완성이 된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를 막 하고 있을 때 무아지경으로 뜨다가 DS까지 와버려가지고 계속 몇 코씩 풀러가면서 뜨고 있어요. 경사를 할 때마다 이러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제 거 경사는 DS 넘어서 몇 코 이렇게 가게 도안을 꾸려놓거든요. 오랜만에 저와 반대 스타일의 경사를 뜨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니까 하루 종일 집에 콕 처박혀 있고 싶었는데 약간 일하러 나가는 거 말고 산책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는 저는 비 내리는 날에도 밖에 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일 때문에 나가야 하는 거 말고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비가 오는 거 말고 비가 오는데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가는 걸 좋아해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비가 장애물인데 저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비가 올 때 나가는 것은 낭만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공감이 안 가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구태여 나갈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만들어서 나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경사까지만 끝내놓고 경사 끝내놓고 2단 떠서 첫 단 표시 요 마커로 첫 단 표시 하고 나면 저는 이 편물에서 자유입니다. 맞나?
맞아. 그래도 실 끊기 전에 연락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그 충격의 카톡과 푸르시오의 거기에 남아있는데 거기에 멘탈이 머물러 있는데 그래도 실을 끊지 않았을 때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그냥 사실 실을 끊었어도 코수는 차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풀러가지고 나중에 가위질할 수고가 한번 나중에 할 게 먼저 된 것 뿐이긴 한데 기분상 그렇습니다. 이 자른 거를 풀러서 볼인 채로 하면은 좀 불편한데 이렇게 콘에 감겨있는 채로 하면 좀 편하긴 하거든요. 오늘 카톡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제 노트북이 지금 완전히 비몽사몽 해롱해롱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찬스로 노트북을 바꾸는데 그 문제로 막 아빠랑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 쭈님이랑 도안 얘기를 했다가 이거 암호 좀 입력해봐 해가지고 암호 입력하고 근데 암호 틀렸다고 뜨고 막 다시 하고 근데 여기서 막 알림 오고 그래서 진짜 정신 없었거든요.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게 한 10분도 안 되게 지속이 됐어. 그러니까 아빠도 좀 짜증이 났겠죠. 얘가 하필 이 타이밍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좀 신경질이 났거든요. 아빠한테 신경질을 낸 거는 아니지만 허공에 신경질을 내도 아빠는 그게 달갑지 않을 걸 아니에요. 그랬었는데 어떻게 40분 다 돼간다. 벼랑간 80분, 1시간 20분 영화 1시간 20분이 아닌가? 맞아. 1시간 20분에 긴 영상을 봐야 되는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와서 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의 경사 메이트가 되어주십시오. 괜찮아. 보실 분들은 봐주실 거야. 뜨개수다 보시는 분들은 길수록 좋아하실 거야. 근데 이 블로썸 컬러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스무디를 더 사고 싶은데 썼던 컬러 말고 다른 컬러, 그러니까 썼던 컬러도 좋긴 하거든요. 워낙에 색깔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뽑혀가지고 그것도 좋긴 한데 다른 컬러도 많이 써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때마침 너무나 저의 취향을 저격하는 여리여리한 컬러들이 많이 나와서 저의 취향을 저격한다기보다는 저는 취향이 좀 넓은 편인데 저의 낯빛에 어울리는 그런 컬러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쾌재를 불렀답니다. 둘. 마지막 경사입니다. 그래도 40분 안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랜만에 새로운 편물을 많이 보여드려서 저도 기쁘네요. 그러고 이 얘기도 해야 돼. 저 검정색으로 언니 거 떠주던 거 너무 작을까봐 엄청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소매분리 하자마자 제 몸에도 넣어보고 아직 찌찌도 못 가려주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입어보고 막 늘려서 입어보고 작으면 어떡하지? 근데 언니는 나보다 어깨가 더 작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서 입혀봤는데 좀 작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꽈배기뿐만이 아니라 골지 바탕에 무늬들은 세탁을 하면서 조금 넓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아요. 언니가 사서 입고 있는 기성복 니트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킵고잉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야. 못 먹어도 고예요.
이제 막 소매 분리를 했는데 언니가 산 기성복 니트가 비슷한 무늬에 비슷한 컬러에 비슷한 느낌인데 좀 더 시원한 소재감이고 언니가 그거를 입고 싶은데 단추가 문제가 가장 밑에 단추가 안 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이렇게 열어서 연출하는 그런 옷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배꼽이 보인대요. 저는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데 언니는 배꼽이 나오는 게 싫은가 봐요. 그 바지 위로 이렇게 삼각형의 배꼽이 있는 게 싫다고 하는데 잘 입긴 잘 입을 것 같다.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기장을 생각보다 좀 길게 크롭으로 말고 바지에 턱인 해서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감으로 만들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언니가 상체가 좀 왜소해 보이기 쉬운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허리줄임은 별로 안 넣으려고 합니다. 그냥 적당히 바지에 턱인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이 양이 편물의 양이 많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 줄임을 넣어서 떠주려고 하고 용량이 다 차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던 핸드폰을 예비 핸드폰으로 급하게 켰는데 이제 그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부분은 제가 알아서 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